이제 CAD를 실행을 할 겁니다. 화면에 여기 보시면 제일 좌측 상단에 여기 보이시죠? 도큐멘트 보이시죠? 얘가 뉴 버튼입니다. 뉴 버튼, 오픈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또는 여기 A자 있죠? A자라고 써져 있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뉴라고 화면이 떠요. 뉴, 오픈 이렇게 쭉 뜹니다. 자, 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까요? CAD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뜬 창이 뭐냐면 Select Template. 템플릿은 예제란 뜻입니다. 예제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제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우리는 두 가지 예제 파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acad.dwt라는 파일하고 acad.iso.dwt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가장 기초가 되는 파일이에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어느 거 쓰면 좋을까요? acad.dwt, acad.iso.dwt. 자, 얘를 쓰셔야 됩니다. 얘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유가 있겠죠. 설계 단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치 피트를 기본으로 쓰는 나라가 있고요.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터법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는 미터법일까요? 인치법일까요? 네, 미터법입니다. 네, 얘가 미터법이에요.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하는 도면이고요. 얘는 인치를 기본으로 한 도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도면을 보낼 겁니다. 혹은 그쪽에서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acad.dwt를 쓰셔야 돼요. 인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끝낼 거예요. 그러면 acad.iso.dwt를 쓰셔야만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들어보셨나요? KS 한국공업규격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자, GIS 일본 공업규격 재팬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자, 그 다음에 맞나? 안시. 네, 안시. 혹은 아즈메. 이거 두 개가 미국 공업규격입니다. 저 두 개가 미국 공업규격이에요. 그 다음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 공업 표준 기구. 지금 여기 보시면 ISO 붙어 있죠. 즉 ISO를 기준으로 한 도면이란 뜻입니다. ISO가 밀리미터 도면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담입니다. 그냥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1890년도에 개발되어졌습니다.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1차 세계대전 지나서 2차 세계대전 들어갈 때 엄청나게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가능성을 봐요. 아, 저 비행기라는 게 인류의 큰 방향을 바꾸겠구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각 이제 비행기 표준을 찾아봤어요. 그때까지는 표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회사별로 만드는 게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업 표준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ISO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죠. 이거는 상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달 탐사선을 쐈죠? 잘 가고 있죠? 네. 미국에서도 그
우주선을 쏘겠죠? 그러면 실패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검사를 했겠죠? 왜 실패했나? 초창기에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인치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있었고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가 다 섞여 있었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은 인치로 설계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로 설계하니까 우주선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사 수뇌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까? 인치를 표준으로 삼을까? 미리를 표준으로 삼을까? 그러다 고민하다가 ISO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나사는 ISO가 표준입니다. ISO가 처음에 비행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네. 우주선도 비행기죠. 네, 그래서 ISO 표준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ACAD ISO.DWT를 써야 되는 이유 배경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서 선택하고 그 다음 오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 위에 아이콘들 쭉 몰려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라고 해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툴바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다 끄집어내 놓고 썼어요. 명령어를 안 쓰고 얘 누르면 돼요. 딱딱 누르면 그냥 금방금방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있던 툴바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리본 메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어를 못 찾는 거죠. 본인들이 많이 쓰던 툴바, 그러니까 아이콘만 다 끄집어냈으면 됐는데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커맨드 메뉴라고 합니다. 명령 줄, 커맨드 메뉴, 커맨드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커맨드 메뉴라고도 하고 커맨드 라인이라고도 하고 그냥 줄여서 커맨드라고도 합니다. 원래 저 커맨드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거 위로 올리지 마세요. 원래 아래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래에 있는 게 가장 편해요. 저는 위로 올린 이유가 아래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유 간단해요. 아래에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전 되게 불편해요. 저도 되게 불편합니다. 그냥 아래로 콱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위로 올리지 마세요. 편한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저 따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커맨드 라인은 제일 아랫줄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저 커맨드 라인의 줄수가 3줄에서 4줄 3줄에서 4줄이 보이게끔 맞춰놓으면 가장 편합니다. F2키를 누르면 얘가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F2키를 누르면 텍스트 윈도우가 나옵니다. 저는 커맨드가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창으로 그러니까 창으로 뜰 겁니다. F2키 다시 누르면 감춰져요. F2키가 텍스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F2키로 내가 어떤 명령어 썼나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저 커맨드 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커맨드 라인에다가 명령어를 쓰는 거죠.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해요. 그죠? 대화,
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과 작업자가 이야기를 하듯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화식 프로그램. 대화하다, 대화식 프로그램. 이해되셨나요? 네. 나와 캐드가 이야기를 하듯이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원을 그리고 싶어요. 원을 영어로 하면 서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캐드에다가 서클을 그려주세요. 그럼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커맨드 라인에다 물어봐요. 중심점의 위치가 어딘가요? 2점으로 그리실래요? 3점으로 그리실래요? 아니면 접선 반지름으로 그리실래요? 지금 저 커맨드 라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맨드 라인을 보고 어떻게 원을 그릴 건지 결정을 하면 돼요. 네, 중심점으로 그릴 겁니다. 중심점의 위치를 입력해줘요. 그러면 캐드가 다시 저한테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오아 다이아메타. 라디어스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주세요. 또는 지름으로 하실래요? 캐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 50 그리고 엔터. 자, 원이 조그맣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저 원이 반지름 50mm짜리인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자와 캐드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듯이 한다 그래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토캐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 커맨드 라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커맨드 라인만 잘 읽을 수 있어도 절반은 배우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저 커맨드 라인이 오토캐드 릴리즈 1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리본을 써요. 툴 메뉴를 씁니다.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작업을 빨리 하려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툴 메뉴, 그러니까 리본 메뉴 위치를 알려드릴 겁니다. 다 알려드리진 않지만 생각날 때마다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함께 쓰세요. 리본 메뉴도 쓰고 커맨드도 쓰고. 전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커맨드 라인만 쓰게 했어요. 실력 안 는다고. 되게 고지식했어요. 요즘은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 빨리 그리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리본 메뉴도 쓰고 커맨드 라인도 쓰고 함께 쓰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저 커맨드 라인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자, 이렇게 보시죠.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Do you want? 정말 원하시나요? To close, 닫기를. 더 커맨드 라인, 윈도우. 커맨드 창을 닫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yes. 예. 커맨드 라인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종종 없어져요. 작업하다 보면 키를 잘못 눌러서 종종 없어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컨트롤 숫자 9.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 8일차에서 10일차 사이쯤 가면 한 두세 명 꼭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컨트롤 숫자 9를 누르시면 커맨드 라인 온오프가 됩니다. 자, 리본 메뉴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커맨드에다가 리본 클로즈. 커맨드 닫힌 거 보이시나요? 아니, 리본 메뉴 닫힌 거 보이시나요? 리본 클로즈, 그 다음에 리본. 이렇게 됩니다. 리본 클로즈라고 쓰고 엔터 쳐보세요. 커맨드 라인에다가. 그러면 리본이 싹 사라집니다. 그죠? 자, 리본이라고 쓰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다시 나타납니다. 리본 클로즈, 리본 메뉴 닫기, 그 다음 리본 메뉴 열기.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종종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 위에 상단 없어졌어요. 종종 물어봅니다. 리본 클로즈, 리본,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다가 리본. 자, 나온 거 보이시죠? 네. 리본 클로즈
굉장히 단순하죠. 명령어가 그러니까 메뉴 이름이 리본이죠. 리본 클로즈, 리본 닫아주세요. 리본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맨 끝에 이거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왼쪽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미니멈 라이즈 탭, 미니멈 라이즈 패널 타이틀, 미니멈 라이즈 패널 버튼. 자,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본이 메뉴가 바뀝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토글입니다. 네 가지 환경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내용이 다 사라졌죠? 다시 한번 누르면 아이콘이 사라지고 타이틀만 남아있네요. 타이틀도 사라졌네요. 자, 다시 나오죠. 상황에 따라서 화면이 너무 작으면 상황에 따라서 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캐드 사용하는 것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은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서클, 원 그리기, 그 다음에 O 스냅, 객체 스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옵셋, 간격 띄우기, 그 다음 트림, 자르기, 연장하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6개인가요? 6개만 알면 도면 다 그려요. 6개만 알면 도면 다 그립니다. 제가 캐드를 처음 접한 게 92년이에요. 92년 군대 제대하고 처음 캐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지껏 쓰면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쓸 명령어들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것만 알면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도면 다 그려요. 도면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일 먼저 설명할 겁니다. 얘네들을 제일 먼저 그리고 도면을 실질적으로 그려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도용 도구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설계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제도판이일 거고, 그 다음에 T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T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긴 자입니다. 제도판에다가 머리 딱 대놓으면 수평선 이렇게 쭉 그릴 수 있어요. 90cm짜리예요. 그러니까 도면을 한 번에 쭉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쓰는 게 삼각자입니다. 여러분들 삼각자 아시죠? 45cm짜리, 45도, 60도, 30도. 네. 수직선도 그릴 수 있지만 30도, 60도, 45도 선을 사선을 그리는 거죠. 네. 사선을 그리는 삼각자. 그리고는 없어요. 설계용 도구가, 그러니까 선을 그리는 도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컴퍼스로 갑니다. 컴퍼스는 뭐 하는 기능인가요? 원을 그리는 거죠. 네. 딱 두 가지예요.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선 그리고 원 그리고. 제가 라인하고 서클 명령어 적어놨죠? 네, 선 그리고 원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르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을 알면 돼요. 자, 여기에 템플릿자라는 것이 있어요. 템플릿자. 예제란 뜻이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전 공고 나왔거든요. 선생님들이 맨날 빵빵이라고 불렀어요. 요만한 네모판에다가 원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어서 빵빵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템플릿자더라고요. 원이 있는 템플릿자, 타원이 있는 템플릿자, 사각형이 있는 템플릿자, 타원이 있는 템플릿자. 이렇게요. 템플릿자는 이렇게 4개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 사각형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타원 그리는 거 더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정다각형 그리는 거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풀 커맨드, 명령어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죠. 명령어 가만히 보시죠. 좀 특이한 거 없나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써놨죠. 대문자가 단축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라인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도 되지만 L만 쓰고 엔터 치셔도 돼요. 굳이 라인 다 쓰고 엔터 치는 것보다 L 쓰고 엔터 치면 되는 거죠. 보통 명령어의 첫 번째 글자나 혹은 두 번째 글자 혹은 세 번째 글자가 단축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요. 항상 제가 이렇게 풀 커맨드로 써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문자도 함께 써드릴 거예요. 보시면 트림 같은 경우 tr입니다. 단축키가. 익스텐드 같은 경우는 ex고. 여기다 별도로 제가 또 적어드릴게요. L 서클 얘는 O tr 얘는 extend.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라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말 그대로 선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여기도 있어요. 얘를 누르셔도 좋고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라인 엔터. 그러면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커맨드 라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쟤입니다.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인풋이란 단어 있죠. 입력이란 뜻이죠. 네, 그거 말고 제가 저 스페이시파이가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뜨냐면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점. 얘를 의역하면 좌표 또는 위치란 뜻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혹은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또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마우스로 첫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CAD가 다시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다음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오아 또는 언두. 취소할까요? 지금 입력한 저 첫 번째 점 취소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 언두라는 단어가 취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트롤 Z 있죠? 네, 그게 언두라는 뜻입니다. 언두를 보시면 U자가 대문자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네, CAD가 원래 이렇게 써요. 여기다 언두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 U 쓰고 엔터 치면 돼요. CAD가 이렇게 먼저 써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쓰는 것 뿐입니다. 저 언두 다 쓰는 게 아니고 U만 쓰는 거예요. 자, 언두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넥스트 포인트니까 다음 점. 자, 그 다음 또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 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자,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에 뭐가 떠 있어요? 클로즈라는 메뉴가 떠 있죠? 네, 도형 닫기. 도형 닫기. 도형 닫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클로즈니까 앞에 C자만 누르고 엔터 쳐도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C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다 C 썼죠? 그리고 엔터. 그럼 도형 닫혀졌나요? 그리고 뭐도 닫혀요? 명령어도 클로즈합니다. 도형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명령어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도 종료합니다. 이게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자, 시작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계속 넥스트 포인트. 자, 클로즈 대신에 여기다 클로즈라고 안 쓰고 마우스로 해서 여기 클로즈를 버튼으로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버튼으로 클릭.
그래도 클로즈가 됩니다. 다시 라인 그만 그리고 싶어요. 클로즈 안 쓰고 그만 그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자, 클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양을 그려봤습니다. 이때 언두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언두. 입력된 명령어가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언두는 입력한 점들을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봅니다. 굳이 언두 버튼을 안 눌러도 되고 U 엔터, U 엔터. 자, 이렇게 U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언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두의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누르셔도 언두는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명령어 쓸 건데 여기다가 라인 쓰고 엔터를 안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됩니다. 커맨드, 즉 명령어는 한 칸 띄우기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 칸 띄우기가 없어요. 다만 문자를 쓸 때는 한 칸 띄우기가 되고 엔터 그러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나오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렇지 않고 문자를 쓸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스페이스바와 엔터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라고 쓰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똑같이 명령어는 실행이 되며 자, 언두 U 스페이스바 U 스페이스바 똑같이 엔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령어를 종료할 겁니다. 아까 엔터 눌렀었죠? 네,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셔도 똑같이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엔터 대신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요만큼 하다가 실수로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에 입력된 점이죠. 자, 다시 라인. 여기 퍼스트 포인트에다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마지막에 입력했던 점에서 다시 그리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점의 위치를 마지막에 입력된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엔터.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시작되고 있죠? 자, 이때 제가 여기서 이만큼 그리고 클로즈를 할 겁니다. 일로 가서 닫힐까요? 아니면 일로 가서 닫힐까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어디로 갈까요? 네, 1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겠죠? 2번으로 갑니다. 자, 다시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에 입력된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 클로즈.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라인을 실행하려면 이 커맨드에서 라인을 입력하거나 여기서 라인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 리본 메뉴에 라인을 클릭해야 되잖아요. 자, 그냥 엔터 누를 겁니다.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엔터. 마지막에 썼던 게 라인이죠. 그러니까 라인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서클을 그릴 때 혹은 트림할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마지막에 썼던 걸 다시 실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일일이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엔터만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지막 엔터 누르면 마지막에 입력된 점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릴 수 있겠죠. 지금
그린 건 오스냅을 이용해서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줌이라는 명령어와 줌, 화면 축소, 확대 하는 명령어와 펜, 화면 이동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원래 이 두 개의 명령어는 커맨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줌을 실행한 다음 이렇게 점 두 개 클릭해주면 해당 위치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또는 여기 All 누르면 전체 보기가 되기도 하고 익스텐트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굳이 안 써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돌려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돌려보세요. 화면이 축소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앞으로 밀면 줌인, 뒤로 돌리면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때 커서가 중심입니다. 커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움직인 다음에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줌인, 줌아웃. 커서가 중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래그가 뭔지 아시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휠을 드래그합니다. 오른 버튼이나 왼 버튼이 아니고 휠을 드래그하는 겁니다.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이게 화면 이동입니다. 이게 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굳이 쓰지 않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다 제어하는 겁니다. 줌, 펜은 마우스로 합니다. 자, 마우스에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이 뭐죠? 연달아 두 번 누르는 걸 더블 클릭이라고 하죠. 네. 휠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연달아 두 번 더블 클릭. 이게 줌 익스텐트입니다. 줌 올이 아니고 줌 익스텐트. 모든 내용을 화면에 꼭 맞추어서 보여주기. 이게 줌 익스텐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휠을 돌리거나 드래그하거나 두 번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줌과 펜 기능이 됩니다. 얼마든지 화면 바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단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줌아웃을 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줌아웃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줌아웃을 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단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지수 단위로 바뀌어요. 과학 지수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는 밀리미터를 하죠. 밀리미터란 단위예요. 근데 과학 지수는 알파벳 2가 붙습니다. 1, 2, 뭐 2, 2 이런 식으로 2자가 붙어요. 이게 킬로미터란 뜻이에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쭉 무한대로 지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서를 보일까요? 자, 보이시나요? 폴라에 1.2라고 붙어 있죠. 네, 1.2km예요. 지금 요 선의 길이가 1.2km란 뜻입니다. 지금 그려진 요 선의 길이가 1.2km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선은 10mm, 20mm 그렇단 말이죠.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웁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하고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파란색 점이 생성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파란색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 그립 모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립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란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의 손잡이, 테니스채 손잡이 있죠? 그거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배드민턴 손잡이 그립, 골프채의 손잡이 그립,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그립. 다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해요. 이 파란색 점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손잡이 상태란 뜻이 돼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델키 있죠. 델키를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델키 누르시면 삭제돼요. 다시 볼까요? 선택됐죠? 그 다음에 델키.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 삭제하지 말고 한 두어 개만 삭제해 보세요. 화면에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파란색 창이 뜨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초록색 창이 뜹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드래그 하는 게 아닙니다. 드래그 하면 안 돼요. 드래그 하면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입니다. 클릭이란 얘기는 뭐예요? 눌렀다 떼란 뜻이죠. 그 다음에 눌렀다 떼고 마우스를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빈 공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 아니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움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윈도우 셀렉트라고 부릅니다. 포함 선택. 얘는 크로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걸침 선택.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얘는 윈도우 셀렉트, 포함 선택. 얘는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각형 안에 선이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교차되고, 지금 선 두 개가 어떤가요? 교차되고 있죠.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나가 있잖아요. 이런 건 선택 안 해요. 이 사각형 안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이걸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안에 다 어떻게 돼요?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합니다. 윈도우 셀렉트, 우리나라 말로 포함 선택. 자, 다시 보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자,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얘는 걸침 선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선들이 다 걸쳐져 있죠. 교차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걸침 선택. 이렇게요. 걸쳐진 것만 선택합니다. 아니, 걸쳐진 것 플러스 포함까지 선택합니다. 그럼 어느 게 조금 더 편한가요? 크로스 셀렉트, 포함 선택이 조금, 아니, 걸침 선택이 조금 더 편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윈도우 셀렉트도 씁니다. 포함 선택도 쓰지만 걸침 선택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아까처럼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려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다 지워요. 선택하고 다 지워요. 그리고 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느 사이즈까지 맞춰지냐면 A3 사이즈로 딱 맞춰집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A3 용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A3 화면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휠을 돌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툴팁에 나와요.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툴팁에 선의 길이가 떠요. 이런 식으로 툴팁에 선의 길이가 뜹니다. 이때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게 알파벳 2가 나오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선을 잘못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휠을 뒤로 돌려가지고 화면이 무한정 커진 거예요. 오토캐드는 지구에서 달까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밋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화면에 대한 리밋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휠을 자꾸 뒤로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전타임도 그렇고 그 전타임도 그렇고 꼭 뒤로 돌려가지고 그 휠을 몸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돌린 다음에 선생님 이거 왜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니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이런 걸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저는 가짜만 잘 써요. 가짜까지만 그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씁니다. 사까지. 아는 이응이 나오죠.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까지,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이런 식으로 테두리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쓰시면서 라인 명령어를 이렇게 저렇게 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라인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포인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숫자를 입력해서 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좌표 입력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좌표 입력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 극좌표 입력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x 쉼표 y를 쓰시면 돼요. 얘는 골뱅이 x 쉼표 y가 되겠고요. 얘는 골뱅이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 각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CAD 화면은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아날로그죠. 그러니까 쭉 스캔해 보면 쭉 보면 위치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나 CAD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다 기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위치를 우리는 좌표라는 것으로 가져오게 되고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 XY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 Y로 이루어진 좌표입니다. 지금 바로 조기가 0,0인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좌표로 쭉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되니까 애들이 모는 종이를 들고 학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X선, Y선 이렇게 그려서 좌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전부 좌표를 배웠을 겁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안 떠올리시면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좌표 사용법이 채 5%가 안 돼요. 지금은 중요하게 쓰는데 나중 가면 별로 의미는 없어요. 많이 쓰는 건 상대좌표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사각형 그리는 게 상대좌표로 그려지거든요. 상대 극좌표도 쓰긴 써요. 근데 극좌표를 몰라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우리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오토캐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유클리드 기하학.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만든 기하학. 어렵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안 배운 사람 없을걸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원의 방정식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식에 따라서 방정식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포물선 그리는 거 이런 것들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네. 우리도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정식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썼던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은 CAD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CAD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초반에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많이 힘들어해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수포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이 수학적인 얘기를 하면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정식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자리를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포인트가 좌표가 시작되는 위치란 뜻으로 원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X가 0이고 쉼표 Y가 0입니다. 이렇게 표시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은 5입니다만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5이고 Y가 0인 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5이긴 하지만 X는 0이고 Y가 5인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이 교차되는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X가 5이고 Y가 5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절대좌표예요. 바로 저기 있는 원점에서부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위치를 몰라요. 막상 눌러보면, 좌표를 입력해보면 알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는 0,0, 여긴 100,0, 100,100, 0,100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이에요. 0,0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0이 되겠죠. 길이가 100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100이에요. 뭐가 바뀌었나요? Y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좌표가 100,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저 점의 위치는 0,100이 됩니다. 자, 보시죠. 라인. 자,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X가 0이고 쉼표 Y가 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원점을 찾습니다. 일단 보세요. 그 다음 X가 100이고 Y가 0입니다. X가 100이고 Y가 100입니다. X가 0이고 Y가 100입니다. 다시 X가 0이고 Y가 0입니다. 자, 정사각형 하나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리실 건데, 자, 여러분들 화면에 칩니다. F12 눌러서 끄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감출 수 있습니다. 다시 F12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다이나믹 인풋을 끄고 작업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여기 게시물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절대좌표 예제를 제가 2개를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게시물 주소는 이렇습니다. 뒤에 번호가 이렇게 번호만 쓰시면 돼요. 이게 블로그 주소고 여기다 뒤에 번호만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주소줄에다가 다이렉트로 클릭해서 쓰시면 됩니다. 화면을 이렇게 둘로 나누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충분히 보일 겁니다. 자, 33번 게시물입니다. 이게 절대좌표 예제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이제 좌표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수평은 X축이 됩니다. 수직은 Y축이 됩니다. 자, 여기
좌표 위치가 있죠. X축에서 먼저 이렇게 읽어가고 그 다음 Y축에서 읽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점의 경우는 X가 10이고 Y가 10인 점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B의 점은 X가 40이 되는 거고 Y는 10이 되는 거죠. 길이가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30을 더하니까 40이 되는 거죠. 수평선이니까 Y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자,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이니까 둘 다 X는 똑같아요. 자, 40에 10입니다. 자, 10mm 커졌네요. 여기 20. 40에 20입니다. 자, 요 점은 어떨까요? X가 30이고 Y는 20입니다. 요 점은 X가 30이고 Y도 30입니다. 이 점은 X가 20이고 Y가 30입니다. X가 20이고 Y가 20이고 X가 10이고 Y가 20이 되겠군요. 이렇게 읽는 것을 절대좌표 입력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라인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X가 10, 쉼표 Y가 10 여기 있네요. 그 다음 X가 40, 쉼표 Y가 10, X가 40, 쉼표 Y가 20, X가 30, Y가 20, X가 30, Y도 30, X가 20, Y가 30, X가 20, Y가 20, X가 10, Y가 20, 나머지는 클로즈. 그러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상대좌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좌표라고 하는 건 앞에 이렇게 골뱅이를 붙이게 됩니다. 골뱅이를 붙이고 현재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따지는 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먼저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상대적인 좌표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딘가요?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볼까요? 앞쪽이 어디죠? 이쪽입니다. 맞나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반대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앞쪽이 이쪽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쪽이 앞쪽이 되겠죠. 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좌표는 절대좌표와 달리 현재 있는 점에서부터 X로 혹은 Y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우리가 예제물을 잠깐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 점의 위치는 15,15이며 이 점의 위치는 95,15입니다. 그죠? 상대좌표는 현재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려고 해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95에서 15를 빼면 됩니다. 그럼 얼마 떨어져 있나요? 80 떨어져 있죠. 맞나요? 네. 그럼 Y는 얼마 떨어져 있나요? 15에서 15를 빼니까 0이죠. 네. 이 점에서 골뱅이 80,0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좌표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현재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선을 그리는 겁니다. 반대로 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죠? X로 80일까요? 마이너스 80일까요?
네, 마이너스 80이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좌표에서 현재 좌표를 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이해되셨나요? 네. 현재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위치에서 현재점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현재점이 여기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맞나요? 원점을 땡겨간 거예요. 여기 있는 원점을 일로 이렇게 땡겨왔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는 0,0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대적인 좌표가 됩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좌표 계산을 많이 안 해요. 좌표 계산을 많이 안 합니다. 왜 많이 안 하냐면 실제로 도면을 보면 길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80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30 떨어져 있습니다. 10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지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35에서 15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20이네요. 그 다음에 똑같네요. 35에서 15를 빼니까 20이네요. 골뱅이 20,20. 대각선으로 그러면 선이 그려지겠죠. x로 20 떨어져 있고 y로 20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 선을 그려라.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현재점에서부터 내가 그리고자 하는 점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걸 그리는 겁니다. 이게 상대좌표예요. 자, 먼저 제가 얘를 상대좌표로 그릴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라인.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이 점의 위치를 몰라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점을 뭘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원점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선의 길이는 30mm입니다. 골뱅이 선의 길이가 30인데 y는 0입니다. 이렇게 되겠군요. 만약에 수직선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x가 0이 되겠죠. 수평선으로 움직이면 뭐가 0이 돼요? y가 0이 되겠죠. 지금처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내려 그릴 겁니다. 그러면 x는 여기 x가 25이고 여기 x도 25죠.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 긋는 거니까 네, 30이 되네요. 마이너스 30. 다시 볼까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x가 75에서 35로 바뀌었으니까 40입니다. 그러나 y는 어떻게 돼요? 이 점도 35이고 여기 있는 점도 35이고 수평선으로 그릴 때는 y가 0이 되고 수직선으로 그릴 때는 x가 0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것만 빨리 캐치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골뱅이. 자,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0,0.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네요. 선의 길이는 10mm입니다. 골뱅이 0,10.
자, 이렇게 가네요. 자, 골뱅이 마이너스 10,0, 골뱅이 0,10, 골뱅이 마이너스 10,0, 골뱅이 0, 마이너스 10, 그리고 0, 마이너스 10, 골뱅이 마이너스 10,0, 마지막은 클로즈. 똑같이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얘를 보고 천천히 상대좌표로 바꾸어서 한번 그려보시죠.